40여 킬로미터의 긴 해안선을 가진 기장군. 그 길에는 9개의 크고 작은 포구가 있습니다. 그중 한 곳, 항리에는 붕장어 미끼 준비가 한창입니다. 항리는 기장에서도 붕장어를 가장 많이 잡습니다. 많게는 무려 2,000kg의 미끼가 조업 한 번만에 다 사용될 정도죠. 모래하고 소금하고 고기에다가 묻혀갖고요. 그래, 이야 예. 간도 되고요. 고기에 간도 되고요. 상하지도 않고요. 최고의 어획량은 항리에 넘겨줬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칠암은 부산에서 붕장어를 가장 많이 잡는 마을이었습니다. 붕장어가 너무 많아 말려서까지 먹던 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됐죠. 구이용은 한낮에는 말르면 되고 조림용은 하루 말라야 되고 구이용은 물만 빠지면 되거든. 이 맛이 입에 이으면 그냥 착착 감친다. 봄볕에 꾸덕해진 붕장어는 살이 더 찰진데요. 말린 붕장어로 만든 산적은 칠암마을 사람들의 특별식입니다. 사람 손이 좀 작은 상적이 문제가 안 되게 서리 놓고 나와. 상에 내놓으면 게. 조상님 상에도 놓지만은 먹는 우리가 산 사람도 이거 작은 상적에 손이 제일 먼저 간다고. 붕장어 산적은 간장과 참기름만으로 맛을 냅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다 보니 붉은 양념은 쓰지 않죠. 밑간이 살에 푹 배일 정도로 서너 시간 졸여내면 산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손 였다가 안 비킬 정도로 이러면 동작도 그 당시는 하루에 막 20상자씩 막 30kg 되는 거로 막 째째 그때 흔해가. 그래. 지금 없어가 못 째고. 가장 대중적인 붕장어 요리는 회로 즐기는 겁니다. 지금이야 기계를 쓰지만 옛날에는 광목으로 물기를 짜냈습니다. 붕장어 회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뽀송뽀송해질 정도로 물기를 꼭 짜내야 합니다. 우리에겐 안하고회로 더 알려진 붕장어회.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그만이죠. 붕장어는 바다 어디에서나 잡힙니다. 작은 배는 부산 인근 바다에서 67명의 선원이 타는 큰 배는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죠. 그래도 명당은 있습니다. 92에 5회구. 92에 5회구 안하고가 육질이 왜 무르고 맛이 있냐면은 그 바다 수면 밑에 뻘이 상당히 물러요. 물러. 육질 같으면은 논에도 미꾸라지가 많이 있는 논이 있고 미꾸라지 없는 논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라. 이곳에서는 낚시바늘이 달린 주낙으로 붕장어를 잡습니다. 통발 작업보다 일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잡을 때 상처가 덜해 상품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주먹만한 돌멩이도 낚싯줄과 함께 바다로 들이옵니다. 이쪽에 슈터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 바늘이 저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수심 다 땅에 진면 저질. 이거 지금 수심이 지금 86m네. 경상도 바다 도처에 있지만 뱀을 닮은 모양 때문에 예전에는 먹기를 꺼리던 생선이 장어였습니다. 그러다 조선 말기 궁핍을 견디기 위해 경상도 사람들이 장어를 요리해 먹기 시작했고 한국 전쟁이 끝난 뒤 각지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다고기는 요 점이 있고
민물장어는 이 잠입사. 꼼장어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꼼장어는 완전 질이 틀리지. 어떻게 틀려요? 생긴 게? 꼼장어는 진이 많이 나고, 예. 진이 많이 나고, 이거 눈도 잘 안 보이고, 예. 이거 꼼장어하고는 100% 틀려. 장어와 닮아 장어 취급을 받는 놈이 먹장어입니다. 먹장어는 턱과 뼈가 없는 원시 어류입니다. 뱀장어는 민물장어를 말하죠. 이 바닷가니까 예. 이 배에서는 예. 이 모두제비, 이게 모두제비라. 만선은 아니지만 사고 없이 바다가 내어준 걸 얻었습니다. 무사히 마치가 이거 선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를 좀 크게 쳐서 먹는 걸 모두제비라고 부릅니다. 쫀득한 식감을 즐기는 방법이죠. 크고 굵은 붕장어를 얻기 위해 큰 배들은 대마도 인근까지 조업을 나섭니다. 옛날에 그 아버지가 배를 하실 때 선원이 워낙 귀하니까 잠깐 습격하러 가지고 하게 타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때 요리도 많이 배우셨겠네. 다듬는 거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그때는 뭐 알아서 그 한 게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 그때 아버님하고 같이 배 탔을 때 이제 시키는 대로 옛날 방식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죠. 한 번 조업을 나서면 일주일은 배에서 지내야 하는 터라 선원들의 끼니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만드는 어부를 화장이라고 부르는데 화장을 거쳐야만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걸 나름대로 제가 두루치기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볶는 걸 두루치기라고 하죠. 이 댁에서는 두루치기에 붕장어와 먹장어, 말미잘까지 넣습니다. 말미잘은 처음엔 부드럽다가 계속 씹으면 꼬들꼬들한 식감을 주는데요. 붕장어와 맛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붕장어를 회로 먹을 땐 피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피 속에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구들끼리만 먹던 비장의 음식도 만들어집니다. 매콤달콤 고소한 붕장어 물회입니다. 집에 있는 날보다 바다에 있던 날이 많다 보니 가족 간의 정이 예전만큼은 아니랍니다. 바다 조업이 바쁘다 보니까 뭐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고 항상 뭐 내가 출항할 때면 자고 있고 입항해서 자고 있고 해서 익숙하지 못한 좀 서먹서먹한 관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에서 제가 바다에서 이 생선을 만지다 보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줘 보니까 맛있게 잘 먹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딸도 언젠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붕장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기억하겠죠. 따뜻하고 행복했던 어느 봄날의 밥상을 말입니다. 맵고 짜고 쓴 인생 속에서 진국을 찾아내는 건 우리 몫일 겁니다. 그 여정 속에서 쉼표 하나 찍어주는 맛. 부산엔 쉼을 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이곳, 지리산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지리산이 가장 빛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산꾼들에게도 지리산은 쉽게 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곡소리 난다. 여기 이제 바위 밑에서부터 위에 또 저쪽에 보면은 저게 다 뭐예요? 서기버섯입니다. 서기버섯이죠? 아, 이게 바위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거예요? 네. 바위에 붙어가지고 높은 산 바위에 붙어 자라는 서기버섯은 찾기도 어렵지만 찾는다 해도
채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밧줄을 몸에 메고 바위를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저절로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위험을 무릅써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녀석. 이게 평소에 말라 있어가지고 그냥 손을 갖다 대면 다 부서지거든요. 네, 10년에 1cm 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에? 네, 큰 것들은 꽤 된 거네요. 그죠. 이 정도 되는 큰 것들만 네, 한 5cm 되니까 뭐 한 2, 3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바위에 움튼 생명과 함께 귀하고 귀하다는 자연산 표고버섯도 발견합니다. 오호. 이거 우리 어머니 갖다 줘야 되지. 야, 오늘 횡재했네, 지안아. 봄에 이 표고버섯 발견하는 게 좀 나 같은 경우도 산에 갈 때마다 다른 경우가 없고 10번 가면 한 번 이거 볼까 말까 하는 거지. 쉴 수 있는 장소는 미리 봐두곤 합니다. 이 약수도 그중 하나입니다. 1년 내내 마르지도 넘치지도 않는 그야말로 깊은 산속 옹달샘입니다. 아, 한숨 약수라고. 한숨이 나와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어가지고 한숨이 나와서 한숨 약수라고 써붙였는지 모르지만 이 약수터가 엄청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네, 여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데네요. 그렇죠. 난데없는 종소리가 지리산을 깨웁니다. 자, 일어나. 종소리에 나타난 녀석들, 산에 방목해둔 흑염소입니다. 밥 먹자. 지리산에 지천으로 널린 게 흑염소 먹이. 자연의 품에 흑염소를 맡긴 셈입니다. 저런데 사방에 풀 때도 먹다가 와가지고 이제 부르면 와서 이제 먹이도 먹고 이제 저 주인한테 눈도장도 짓고 그래야 또 나도 이제 그 인원 점검을 또 한채 저 마리수 점검을 또 하죠. 예. 향이 막 굉장히 진하죠. 흑염소를 키우다 보니 특별한 음식도 해 먹습니다. 염소 껍질입니다. 먹을 게 귀했던 옛날 염소 고기를 팔고 남은 껍질을 조리해 먹던 게 지금은 별미가 됐습니다. 매콤하게 양념을 한 다음 구워 먹는데요.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게 돼지 껍질 구이와 맛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흑염소 고기는 살짝 소금 간을 한 뒤 파를 듬뿍 얹어 구워 먹습니다. 양념이 적당하게 소금하고 뭐 여러 가지 게 안 들어가고 딱 이렇게 한 게네 이거에 더 맛있어요. 원래요? 예, 원래 그래요. 원래 염소는 이렇게 그래 갖고 먹으면 맛있어요. 담백한 고기 맛에 파의 알싸한 향이 배어들어 입안에서 부드럽게 감겨듭니다. 한잔 물 뜨겠다. 염소뼈에 엄나무와 각종 약초를 넣고 푹 고아주면 뽀얀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소뼈와는 풍미가 조금 다른 구수하면서도 진한 맛의 뼈국입니다. 지리산이 품어 키운 밥상, 쌉싸름한 맛을 뒤따르는 감칠맛이 우리네 삶 같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지리산을 깨웁니다. 지리산은 넓다는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산이죠. 품이 넓은 지리산에는 숱한 생명들이 깃들어 삽니다. 빗소리가 그치자 골짜기마다 물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계곡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덩달아 들썩들썩합니다. 세차에 끼면 피렘가 땀 거푼다고 지뢰를 땀 거푸고 날라뿌려.
물이 불면 고기가 잘 잡힌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대나무 낚싯대를 들고 나섰습니다. 지리산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선물이죠. 지리산 계곡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피라미와 갈견이랍니다. 둘이 워낙 비슷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군요. 낮에는 피리, 밤에는 메기. 메기요? 산에 메기가 산메기가 있어요? 지리산에 사는 물고기는 약 40여 종. 그중 상류 계곡 맑은 물에서 볼 수 있는 녀석이 산메기랍니다. 지리산에서 잡히는 민물고기 중 최고로 손꼽히는 게 산메기입니다. 요게 우리 마을 산메기입니다. 산메기요? 예, 산메기. 일반 그 메기하고는 조금 그 틀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맛도 틀려요. 틀리고 이게 크는 것도 일반 메기들 크잖아요. 요것은 이 정도면 거의 다 아주 큰 겁니다 이게. 본래 이름은 미육이라고 하죠. 밤새 잡았더니 제법 양이 많습니다. 산메기는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답니다. 그런데 낚싯대도 대나무, 불쏘시개도 대나무입니다. 주변에 대나무가 흔하다 보니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인다는데요. 생대나무는 잘라서 석쇠 대신 쓰신답니다. 생대이기 때문에 일로 안 타지. 대나무다 보면 대나무에서 이 대나무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주 한잔 하고 이거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은은한 대나무 향이 깃든 쫄깃한 산메기 구이를 앞에 두고 술 한 잔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술도 평범치 않습니다. 지난 가을에 담가두었던 국화주입니다. 산메기를 안주로 두었으니 술도 이 정도는 돼야겠죠. 맛이 어떠세요? 옛날 맛이 지금 악마. 옛날 맛이요? 이번엔 높은 바위로 오릅니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여기에 있네요. 이맘때면 꼭 따놓는 게 있습니다. 효소도 담그고 술도 담그는 만능 제주꾼. 이거요? 네. 솔순입니다. 솔순? 예. 오늘은 송순으로 식초를 담글 생각입니다. 송순과 솔잎을 함께 넣고 발효가 잘 되도록 설탕물을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 송순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는 식초인지 잘 모르겠죠. 이 하얀 막이 발효를 시켜주는 초산균이 붙어서 하는 초막인데요. 이걸 걷어내면 안에 식초가 들어있습니다. 막을 걷어내고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식초를 해도 그렇게 생겨요. 막 형성이 감식초도 마찬가지고. 초파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처음에 깜짝 놀라셨겠어요. 좀 초파리 보고. 이렇게 봐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음식은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는. 처음에는. 부패된 줄 알고. 근데 예,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은은한 솔향을 느낄 수 있고 맛이 순해서 음료처럼 마시기도 한다는군요. 산메기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을 만듭니다. 우선 뼈까지 물러지도록 푹 삶습니다. 산메기는 비린 맛이 거의 없고 담백하기 때문에 국물 요리를 만들 때 제격이라는데요. 진하게 우러난 국물을 채로 살만 걸러냅니다. 이대로 죽을 끓이는데 소금도 넣지 않습니다. 산메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양념장을 따로 만듭니다. 표고버섯을 잘게 다지고 간장만 부어 만든 순한 양념장입니다. 저 어르신이 또 이제 이도 안 좋으시다 그러고
죽은 드시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겸해서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표고버섯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다죠. 담백하고 부드러운 산메기 죽은 먹기에 편해 좋고 표고가 이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으로는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죽 맛 어떠세요? 어죽. 먹을만하마. 먹을만해. 저는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이런 좋은 지리산 엄마 품처럼 좋은 지리산 사람이 나를 품어준 거, 예, 그리고 이런 환경 모든 거 좋은 사람 만나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동시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생각이. 근데 그거 거의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모두를 품어 안고 지리산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지리산에선 지혜를 얻는다죠. 하늘이 허락한 그대로 거스름 없이 자연의 시간을 사는 것. 사람도 밥상도 그렇게 지리산이 되어 삽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 시인 백석이 감탄한 아름다운 바다를 가진 통영입니다. 볼락은 겨울에서 봄이 한껏 피기 전 요맘때가 제철입니다. 끝물에 이른 볼락을 잡기 위해 배들은 일찍 항구를 나섭니다. 먹새우 미끼. 볼락어가 이 새우를 아주 좋아합니다. 살아서 움직이지요. 볼락은 돌 틈에서 살기 때문에 주로 낚시로 잡는데요. 물이 지어 사는 습성 때문에 볼락 낚싯줄에는 10여 개의 바늘이 한꺼번에 매달려 있습니다. 드디어 볼락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두 녀석이 걸려들었네요. 어른 손바닥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몸집이지만 눈만은 동전만 하죠.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온다 찌어 온다 저 가만히 놔둬 진짜 가만히 온다 잘 떨어 낚싯대에 바늘이 많이 달려있다 보니 때로는 볼락이 줄줄이 걸려들기도 하는데요. 볼락이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이야 몇 마리 물린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10마리. 빨래가 열렸다 이거 봐요. 와 이게 빨래기가 안 물다가도 물 때가 딱 맞으면 이게 전부 다 물리는 거예요. 이점비를 하는 거예요. 점들을 아까 기다렸다가 빨래기 낚을 때 이점비를 하는 거라. 감나무에 감이 주름주름 매달린 것 같이 바다에 빨래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예. 이야 어디 열렸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 낚싯대에 기분 좋게 볼락이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낚시의 맛이겠죠. 통영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생선을 물으면 열이면 아홉, 볼락을 꼽죠. 하도 먹어본 사람들은 맛이 있어서 백날 일대 사람들은 볼락이를 참 좋아합니다. 워낙 지역에서 인기가 많아 어물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영 사람들은 귀하게 얻은 볼락으로 다양한 요리를 해먹었는데요. 통영에서 뱃길로 40분 남짓 가야 하는 사량돌은 특히 볼락 요리가 발달한 곳입니다.
볼락을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녀석이라 자주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볼락이 또 우리 요 섬에 산다고 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잡는 사람들이니까 볼락이 좀 귀해. 사가 열려면 좀 힘들다. 비싸서 많이 안 나고 그래서. 통영 사람들은 볼락을 넣은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김장을 하듯 포깃째 양념을 버무리고 배춧잎 사이사이에 손질한 볼락을 통째로 넣습니다. 옛날에 묵기 살고 배고픈 시대는 밥을 갖다 놔놓고 손을 갖고 이래 갖고 막 찢으면서 볼락이를 찢으면서 그래 막 먹어줬지. 그래 하면 대식 끊게나 이제 이렇게 째갖고 니도 한 쪼가리 내도 한 쪼가리 니도 한 쪼가리 내도 한 쪼가리 그래 먹다니까. 이렇게 먹지. 볼락은 작은 걸 이용하는데요. 젓갈 대신 넣어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에 넣는 작은 볼락을 젓볼락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볼락 음식은 젓갈입니다. 통영에서는 볼락 젓갈을 최고로 치지요. 볼락에 소금을 넣고 약 5개월 정도 놔두면 볼락이 적당히 삭는데 이때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1년 내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이거 담아서 이 아들 집에도 보내고 딸내 집에도 보내고 또 친정 엄마도 주고 막 갈라먹기도 그렇지. 그렇게 하고 살지. 볼락 젓갈은 밥상에 올릴 때 그때그때 꺼내 지느러미를 손질하고 양념을 넣어 무칩니다. 오늘은 남은 김치 양념을 사용하는데요. 된장에 버무려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거 여름 되면 찬밥 많잖아. 찬밥 많으면 찬밥 위에 막 덜 걸치 썰지가 먹고 그래. 여름 되면 막 이 배추 이런 것도 많고 시금치도 많고 봄 이때 되면 시금치 넣잖아. 그럼 그런 거 하고 싸가 먹고. 다른 젓갈보다 볼락 젓갈이 더 맛있거든. 통영에서는 곰삭은 볼락 젓갈이 최고의 밥도둑입니다. 달빛 교교한 밤, 통영 앞바다가 밝아집니다. 바다를 가득 메운 빛처럼 봄철 볼락으로 입안을 그윽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산과 물과 사람의 인심이 맑아 삼청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경상북도 청도. 청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소싸움입니다. 한 해 경기가 시작되는 3월, 주말이면 봄나들이 나온 가족으로 경기장은 북새통입니다. 소싸움은 무리지어 있던 소들이 힘을 겨루는 걸 보고 자신의 소를 응원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쪽 소가 꽁무니를 빼면 지는 겁니다. 소싸움이 청도의 오래된 볼거리라면 미나리는 새롭게 떠오른 명물입니다. 화악산과 남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구릉에는 미나리밭이 가득합니다. 4개 마을 127가구에서 미나리를 키우는데요. 생산량이 무려 1000톤을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제 미나리는 미나리 깡이 아니고 미나리 밭입니다. 물이 미나리 깡은 물을 채워서 미나리를 재배하지만 우리 여기는 물을 채우는 게 아니고 밤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 3cm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미나리 깡하고는 전혀 좀 다른 재배 방식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의 원산지는 인도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 고려 시대였죠. 청도 미나리는 자생하는 미나리 씨앗을 받아 하우스에서 재배합니다. 이제 흙이 없으면 이거 생거로 먹거든 원래 우리는. 이 향이 요즘 독특합니다. 그 속이 꽉 찬 남자처럼 한 점이라도 꽉 찼고 영양분도 다른데 미나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미나리를 생산한 건 1992년부터입니다. 일조 시간도 짧고 물이 너무 차가지고 벼농사를 지으면은 물이 너무 차서 한 보면은 덜에 좋은 놈보다 그 소출이 굉장히 적게 나요. 시내에 계시는 분이 와서 미나리를 해서 판매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농가를 조금씩 그게 해보니까 벼농사보다는 수입도 좋고. 청도의 농부들은 바지런히 움직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공급해 미나리는 지저분한 물에 산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꿨죠. 게다가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이라 물갈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벼농사에는 맞지 않는 환경이 미나리에겐 최적의 조건이 된 겁니다. 생산량의 80%는 현지에서 소비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맛보기 어렵죠. 삼겹살에다가 이렇게 미나리를 돌돌 말아서 먹는 거예요. 싱싱한 미나리가 기름기 많은 삼겹살의 맛을 눌러주며 향긋한 맛을 더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만약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 간 해독 시켜주고 씹어보면 되게 아삭아삭해요. 미나리가 아삭아삭하면서 향이 있고 그래서 그 맛이 되게 좋아요. 집에서도 미나리는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조림을 할 때 함께 넣어 먹는 건데요. 먼저 갈가자미를 잘라 물에 삶습니다. 갈가자미는 산란기를 앞둔 3월이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을 때죠. 미나리의 향과 색감을 그대로 즐기려면 데쳐 먹는 게 제격입니다. 미나리에는 혈압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천연 약재가 된답니다. 봄 곁에 해묵은 이불호청을 말리듯 청도에선 간물이 곱게 든 천이 따사로운 햇살 속에 마르고 있습니다. 봄 햇살이 좋아서 간물 염색이 잘 되겠다. 청도는 납작한 모양의 반시감으로도 유명한 고장입니다. 석탄병이라는 떡을 찔 때 이게 쌀가루에다가 간가루를 섞어서 찔 거거든요. 떡이 참 맛있기도 하고 이게 영양도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석탄병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떡입니다. 잣과 꿀이 들어가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데요. 그 맛이 어찌나 좋은지 아낄 석, 삼킬 탄자를 써 삼키기가 아까운 떡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을 정도입니다. 가을의 깊은 맛을 지닌 감과 추운 겨울을 보낸 향긋한 미나리를 품은 청도. 청도엔 사치스럽지 않고 소담한 계절의 맛이 있습니다.
짭짤한 생선구이가 이 봄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두툼한 살집을 자랑하는 생선 사이 봄의 또 다른 주인공 꽁치가 있습니다. 계절마다 찾아오는 손님들로 항구의 주인공은 매번 바뀝니다. 요즘 항구를 접수한 건 꽁치입니다. 상자마다 가득가득 꽁치가 꽉 차 있습니다. 탄탄하고 탄력이 탄탄하고 이거 조금 안 좋은 거는 눌리면 쑥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꽁치는 봄에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포구 한쪽에선 온종일 꽁치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꽁치는 연탄불에 구워 먹는 게 최고죠. 1년이면 다 성장해 산란을 할 만큼 꽁치는 번식력이 강한데요. 수온이 따뜻해질 지금이 산란기입니다. 성질 급한 꽁치는 바로 죽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꽁치는 이게가 싱싱해야 해가 되지 어지간히 안 싱싱해하고 해가 잘 안 됩니다. 꽁치가 아무리 흔해도 물회만큼은 바다에 와야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물회가요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뭔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맛있네. 지금 어촌 마을에선 집집마다 꽁치로 젓갈을 담느라 바쁩니다. 싱싱한 꽁치를 통째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천일염을 적당히 버무려 4, 5개월 정도 삭히면 맛있는 꽁치 젓갈이 됩니다. 4월서부터 5월 이렇게 이제 담가 가지고 요것도 이제 내장을 빼면 맛이 없어요. 젓갈이. 꽁치 젓갈은 꼭 봄꽁치로만 담가야 제맛이 납니다. 가을에 나는 꽁치는 기름이 너무 많아요.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도 한번 담아봤지요. 담아봤는데 기름이 너무 차서 젓갈이 안 되고 봄에 안 그래야만이 이제 기름도 덜 차고 젓갈 담그는 데는 아주요 봄철에 나는 꽁치가 적게 아주 좋아요. 꽁치 액젓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오는 전통 음식입니다. 담근 지 1년 정도 지난 젓갈에 건더기를 걸러내 만들죠. 전라도 김치에 갈치젓이 빠지면 섭섭하듯 동해안 어촌 지역에선 김치에 꽁치 젓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난답니다. 요 맛으로 요런 데서 한다. 꽁치 젓갈이 꽁치는 살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 꽁치 젓갈은 항상 단맛을 주기 때문에 음식을 해놔도 그래 맛이 있어요. 깊은 맛도 있고. 수육을 먹을 때도 꽁치젓이 필수입니다. 액젓에 마늘과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섞으면 꽁치젓갈 쌈장이 되는데요. 수육을 미역에 싸서 쌈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별미랍니다. 옛날에는 가까운 바닷가에도 꽁치가 많았습니다. 잡는 방법도 지금과 달랐죠. 해초 밑에다 이래 살랑살랑 흔들면은 꽁치가 막 많이 온다고 새카맣게 온다고 오면은 요 손을 그 해초 밑에다 이으면은 여기 막 올라와요. 산란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오면은 잡아가지고 배 올리고 잡아가지고 배 올리고 이렇게. 꽁치는 해조류에 몸을 비비며 알을 낳습니다. 이런 습성을 이용한 것이 손꽁치잡인데요. 해조류를 바닷물에 늘어뜨리고 있으면 꽁치들이 모여들어 알을 낳는데 이때 손을 넣어 재빨리 꽁치를 잡았습니다. 요즘 꽁치를 잡기 위해선 울릉도 인근까지 제법 먼 길을 달려야 합니다. 꽁치는 유자망이라는 길다란 그물을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서 잡습니다. 그물 길이만 해도 80m에 달합니다. 꽁치가 물에 이제 한 10m 여기 포식하고 있다가 배 떨어지면 여기 물 위로 딱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제 그 자망에 그 물에 걸리는 거거든요. 불빛을 좋아하는 꽁치는 어두워지면 밝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꽁치의 가늘고 긴 주둥이가 좁은 그물코에 걸려 잡히는 거죠. 꽁치와 함께 예상치 않은 귀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독도의 바다사자 강치입니다. 강치에게도 어부에게도 꽁치는 봄이 준 선물입니다. 선물 꾸러미를 챙기느라 갑판 위는 밤이 늦도록 쉴 틈이 없습니다. 붉게 타오릅니다. 대낮 같은 밤을 지낸 이들에게 보내는 축배입니다. 꽁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선입니다. 싱싱하고는 이렇게 지도 이게 바닥바닥하니까요. 그게 싱싱한 물이거든요. 꽁치는 묵은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생선입니다. 묵은지에 꽁치 몇 마리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이면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우게 만드는 밥 반찬이 됩니다. 꽁치살을 다진 뒤 갖은 채소를 넣고 전을 부치면 꽁치로 만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고소한 별미전이 됩니다. 우리 애들들은 이거 이제 과자 사 먹이는 것보다 이거 꺼가지고 아빠가 잡아오니까 집에 있으니까. 영양가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놔두면 지질러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놀면서 이제 하나씩 집어 먹고 나가고 이제 이랬지. 어떤 요리든 꽁치만 있으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된장을 푼 물에 꽁치를 넣고 푹 끓인 뒤 잘 익은 꽁치를 꺼내 살만 따로 추려냅니다. 잔뼈는 있지만 그래도 단뼈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요 큰 뼈만큼은 골라내야 되거든요. 발라낸 꽁치살은 다시 넣고 끓여냅니다. 여기에 국수를 넣고 삶아내면 바닷사람들만 아는 별미 꽁치 장국수가 완성됩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진 일품 요리입니다. 꽁치는 생물보다 통조림으로 더 유명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한국 음식들이 통조림에 담겨 전투 식량으로 보급됐습니다. 이때 어획량이 많던 꽁치가 포함됐죠. 그 후로 꽁치 가공업은 급성장했고 대중적인 서민 음식이 됐습니다. (90년대) 이후 참치 통조림에 밀린 꽁치는 다시 변신을 합니다. 바로 과메기입니다. 과메기는 원래 청어로 만들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청어가 귀해지면서 기름기가 많은 꽁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죠. 옛날에 아버지가 배를 타고 이래갖고 꽁치를 잡아오면 몇 마리 가져오면 이제 집에서 처맞기 때 옛날은 초가집이라서 처맞기 때 내려놓으면 집으로 엄마가 엮어놓으면 그거 갖고 이제 마르기 전에 한 며칠 안 돼가 덜 마른 상태에서 우리는 빼먹어요. 빼먹고 이러다 보면 진짜 맛있다니까. 꽁치가 발에 밟힐 정도로 많던 시절 생꽁치로 특별한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게 포항에는 이게 꽁치 두드리는 거를 당구 친다 이러거든. 당구를 쳐가지고 그래 이렇게 국도 끓이고 그래가 먹고 옛날에 그래 해먹었다고. 칼로 다져 만든다고 해서 꽁치 당구국입니다. 콩나물에 간장만 넣고 끓이다가 다진 생선을 어묵을 만들 때처럼 숟가락으로 뚝뚝 떼어 넣습니다. 그래 옛날에 이 초상 때
뭐 이래 큰일 때 잔치할 때나 이걸 결혼식 할 때 그 주장 이거를 많이 국을 끓이고 옛날에 집에 밥하고 이래 집에 손님 받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전해오는 토속 음식이지만 요즘은 과메기 만들 꽁치도 귀해지면서 맛보기 어려운 음식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시절 결핍을 채워주던 풍요로운 음식이 꽁치였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같은 맛, 그 맛이 봄바다에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동아시아로 뻗어가는 항만을 가진 울산. 역동하는 중공업의 도시 울산은 부추로도 유명한 고장입니다. 들판에 푸릇푸릇 부추가 자랐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부추는 길쭉하고 잎이 가늡니다. 반면 노지 부추는 길이가 짧고 육질이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성장 속도도 빨라서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한데요. 부추는 베어줄수록 길이도 더 자라고 단단해진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왼쪽에 보이는 게 초벌부추, 오른쪽이 다시 자란 부추입니다. 언제 수확한 부추든 씻을 땐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다뤄야 합니다. 이게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연하다 보니까 잘 만지면 이게 부딪히게 하면 이게 부추가 멍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세각시도 알아듣지. 그렇게 씻어야 돼요.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와 따뜻한 성질을 가진 부추는 찰떡궁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맞추며 부족한 점을 채워주듯이 말이죠. 부부의 정을 돈독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정구지라고도 하고, 예, 또 뭐 벽을 뚫을 정도로 오줌 줄기가 좋다고 그래서 파백초라고도 하고. 아니 말해놓고 나니까 부추의 매운맛 성분인 황화알릴이 몸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유독 경상도에서는 부추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 부산에서의 부추 사랑은 유별나죠. 부추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부산에 있습니다. 돼지국밥에 양념한 부추를 통째로 넣어 먹는 건데요. 처음 시작은 돼지 부산물로 만든 국밥의 누린내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부추 없이는 돼지국밥 못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하루에 수도 없어요. 갖다 놓는 게 수도 없어요. 금방금방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묵수도 갖다 놓고 골목엔 아침마다 부추 트럭이 줄을 섭니다. 경상도 지역의 돼지국밥이 대중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추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부추 겉절이에 꼭 들어가는 게 멸치젓입니다. 경상도에선 간장 대신 멸치젓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에 멸치젓을 담는 건 한 해 농사나 다름없죠. 멸치에 소금 넣어 잘 삭히면 시간이 더해져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여기는 바닷가에 이래가지고 아무 나물이라도 데쳐가지고 멸치 젓갈에 뭐 김치랑 뭐 바다풀 나물 그런 게 다 젓갈 들어가야 돼 바닷가. 멸치젓은 나물이며 김치며 간을 맞출 때 두루 사용하지만 특히 부추김치는 멸치젓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이 액젓으로 부추를 살짝 절입니다. 소금에 간해가지고
김치를 담그면 김치가 좀 부추가 질기고 맛도 없고. 그런 때문에 이건 이제 멸치 액젓 가지고 그래 해. 곰삭은 멸치 액젓만 있으면 부추김치는 다 담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을 넣고 골고루 버무리는데 세게 버무리면 풋내가 나기 때문에 아기 다루듯 살살 묻혀냅니다. 부추김치는 역사가 깊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김치의 원형인 채소절임을 부추로 해먹었죠. 장어 중에서도 힘 좋기로 유명한 붕장어는 부추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입니다. 장어의 살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고안해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면 채로 걸러냅니다. 여기에 우거지와 고사리를 넣고 육수를 부어 푹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어주는데요. 장어와 부추는 모두 허약한 몸을 튼튼하게 해줘서 함께 먹으면 더 몸에 좋답니다. 잘 구워낸 멸치에도 부추김치를 곁들입니다. 봄에 입맛 없을 때 멸치랑 전구지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입맛도 확 돌고 향도 나고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완전 맛이 너무 몰당하게 좋아요. 바다와 땅이 내준 봄의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늘고 여린 봄 안에 힘찬 기운을 잔뜩 품고 있는 부추. 이 봄 부추를 먹고 기력을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회색빛으로 가득한 도시와는 달리 한려수도엔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미륵도의 영운마을. 봄이 오면 이 마을 앞바다엔 붉고 싱싱한 꽃다발이 줄줄이 맺힙니다. 밧줄을 따라 선홍색의 붉은 멍게가 가득 피었습니다. 빛깔이 이렇게 고운 데다 물총까지 쏘아댑니다.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에게 상큼한 봄 바다 향을 가득 품은 꽃멍게는 여느 꽃도 부럽지 않은 봄 소식이 될 수밖에요. 홍양 앞바다에 봄이 왔다는 소식을 멍게가 제일 처음 전하는 건가요? 예. 왜 그래요? 멍게가 꽃맛이 그렇다 아닙니까? 아, 바다에서 핀 꽃? 예. 그 꽃맛이 많이 붙어가지고 올라오면 제일 좋지요. 아까 보니까 되게 많이 붙어 있던데. 예.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의 수확량인가요? 예. 근데 전부 다 안 그렇거든요. 아, 그렇진 않네요. 예. 다 죽고 없는 것도 있고, 이 존봉도 있고 그래요. 비취빛 바다에 붉은 꽃멍게들이 울긋불긋, 그야말로 꽃대구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미멍게에서 난을 채취해 밧줄에 착상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먹이를 먹고 큰다는데요. 바다가 좋아서 그런지 통영의 멍게는 뿔도 많고 유난히 향이 진하다고 합니다. 통영은 우리나라 멍게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주문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봄이 다가오면 정신없이 바빠지지만 어부들의 얼굴은 꽃멍게보다 더 활짝 핍니다. 멍게를 수확하려면 무려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꽃핀 멍게가 기쁠 수밖에 없죠. 이게 보면은요 살이 올라갔고 네. 바다에서 올라갔고 이게 솔 냄새가 나요. 솔한 게. 주로 그러면 멍게를 어머니는 어떻게 드세요? 예? 우리는 이 가져가면은 그거 먹고 그거 고마도 먹고 고만 초장에 찐 것도 먹고 그거 뭐 양념 내갖고 멍게 비빔밥
아, 비빔밥. 예, 그리 많이 해 먹어요. 멍게 비빔밥은 의외로 조리가 쉽습니다. 멍게살을 잘게 썰어 아삭한 새싹 채소들과 함께 무쳐냅니다. 이걸 그냥 먹으면 반찬이 되고 밥 위에 얹어 비비면 근사한 한 끼가 되죠. 된장국은 홍합과 멍게로 끓여냅니다. 이때 살을 발라내고 난 멍게코를 넣습니다. 이렇게 국물을 내면 색감도 좋고 향도 더 진해진다네요. 멍게 수확하랴 손질하랴 그 어느 곳보다 바쁜 봄날을 보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멍게보다 좋은 음식은 없는 듯합니다. 이제 멍게 이것은 우리가 보기는 보면 개나리에 눈뜰 때 그러면 이제 멍게도 생산이 많이 되고 향이 좋고 그러면 멍게가 지금 새살에 돋아나거든요. 빨갛게 안 좋습니까? 색깔 중에 붉은 빛이 사람의 식욕을 가장 자극한다고 하는데요. 꽃보다 붉은 멍게가 겨우내 까끌했던 입맛을 되찾아줄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산의 진미를 늘어놓는다 해도 통영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봄의 진미는 따로 있습니다. 벌써부터 서만학네들의 나물 캐기가 시작됐습니다. 양지 바른 비탈마다 여인들의 나물 타령이 흐드러지고 보들보들 감촉 좋은 여린 쑥들이 손을 간지럽힙니다. 여기는 제일 동쪽이다 아닙니까? 동쪽이 되는게나 다른 것보다 쑥은 좀 빨리 납니다. 그렇고 이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이 쑥을 가지고 배고프고 하던 시절에 쑥국도 끓여 먹고 쑥 버무리도 해 먹고 쑥떡도 이리 해 먹으면서 쑥이 돋아나는 이 무렵이 섬에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보릿고기였습니다. 돌아서면 배고프고 배고파서 하늘이 노랗던 날 마치 봄 햇살처럼 반갑던 음식이 도다리 쑥국입니다. 간장 두르는 거 말고는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향긋한 쑥향이 생선 비린 맛을 없애주면서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개운해지는데요. 뱃일로 지친 섬 사람들의 속풀이로도 그만입니다. 시금치를 수확하는 정월 대보름 무렵이면 동네 사람들은 비빔밥을 해먹습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다양하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특별한 날 해먹죠. 통영 비빔밥에는 한 몸처럼 조개탕국이 상에 오릅니다. 조개살을 넣은 국물이 끓어오르면 두부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내 걸쭉한 탕국을 만듭니다. 반드시 곁들이는 반찬도 있습니다. 꾸덕꾸덕하게 말린 생선입니다. 통영 비빔밥은 마른 고기를 이렇게 곁들여서 이 찌지가 얹어가 먹는 게 전통입니다. 생선 종류가 무엇이든 비빔밥을 먹을 땐 반드시 이 마른 생선 한두 가지는 있어야 한다네요. 그릇에 준비한 재료를 생맞추어 담은 뒤 여기에 끓여놨던 탕국을 붓습니다. 수분을 더해 재료가 잘 비벼지도록 돕고 고소한 맛도 가미시키는 거죠. 특별한 날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음식. 통영 사람치고 이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데요. 실컷 자주 보세요. 제후 지나고 한 12시나 1시 밤. 그 오면 5시 자도 안 해요. 그 시간 동안 안 주무셨어요? 그 당시는 우리 배고가 없어서 못 먹고 보리밥 먹고 싶더라. 이 쌀 너무리 한 숟가락 먹어보기 해도. 1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봄 바다의 맛. 바다와 땅이 전하는 진한 봄의 맛에 흠뻑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등에 업힌 코 흘리게 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노인들까지 한입 베어물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간식 어묵. 어묵은 부산의 향토 음식이죠. 가장 맛있는 어묵은 김이 폴폴 나른 갓 나온 따끈따끈한 어묵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유혹하려는 듯 부산의 전통시장에서는 즉석 어묵 가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묵 제조 과정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의 어묵은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일본에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부평시장과 자갈치 시장에 일본인들이 세운 어묵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부산의 어묵은 일본인들의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발전시켜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음식입니다. 빠가야로. 빠가야로를 그 진짜 많이 합니다. 잘 못하면 그가면 빠가야로 삼아. 그때는 공부를 안 하니까네 이기라도 이제 배워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 그래가 일본의 가마보코에서 유래한 어묵을 한국만의 고유의 음식으로 발전시킨 주역은 아마도 부산의 수많은 어묵 가게일 겁니다. 어묵의 재료 수급이 쉬웠던 부산은 자갈치 시장을 중심으로 간의 수공업 형식으로 어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장 제조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어묵 역시 시장에서 사던 식재료에서 어엿한 음식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됐죠.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묵은 굶주림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 나눠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비싼 고기 반찬만큼이나 넉넉하게 담긴 어묵 반찬은 그 시절 고급 음식이었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진짜 부자들만 먹었는데 요즘은 이게 뭐 다양하게 다 여러 사람 다 먹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뭐 오뎅 반찬이라면 최고급이었잖아요. 이거 볶아가 도시락에 넣으면 최고로 좋았지. 어묵을 종류별로 골고루 썰어서 달걀 하나 풀어넣고 전을 부칩니다. 이 정도 반찬이면 도시락을 열었을 때 어깨가 으쓱해졌죠. 시간이 없을 땐 어묵에 고추장 양념만 넣고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도시락 반찬으로는 그만이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겨울이면 어묵탕이 제격이었습니다. 그냥 멸치하고 다심하고 파하고 땡초 조금 넣고 양파 좀 넣고 뭐 표고버섯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오늘 있으니까 2개 넣었고 뭐 여러 가지 넣겠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먹어요. 간단하지 않은데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뭐 맛이 멸치에서 우러나오고 다시마에서 우러나오고 국물 맛하고 어묵 맛하고 합치면 뭐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재료를 다 갖추어 육수를 만들지 않아도 어묵만 넣으면 맛이 납니다. 이때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전분이 조금 적게 들어간 어묵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오래 끓여도 퍼지지 않고 탱글탱글한 탄력이 유지됩니다. 드시니까 좀 물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 오뎅이 배고프면 오뎅 먹어요. 오뎅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러면 뭐 그냥 어떤 걸 뭐 그냥 금방 배고프면 없어지던데요. 맛있던데 우리는 오뎅을 잘 먹는 편이라 매일 만지면서 아무래도 하루에 1-2개는 먹어요. 시간이 지나도 어묵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국물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오랜 시간 우리의 입맛을 책임져 온 정겨운 밥상입니다.
생선살을 갈아 묵처럼 만든 어묵은 온 가족이 함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생선살에 전분과 소금을 섞은 어묵 반죽을 연육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연육은 어떤 모양으로도 변형이 가능한데요. 이분들은 긴 막대에 돌돌 말아붙여 구워 먹을 거랍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우면 맛이 더 담백해지고 식감은 더 쫄깃해진다네요. 모두가 가난하고 생선마저 귀했을 시절엔 어묵의 양을 늘리기 위해 꾀도 부렸습니다. 옛날에 그 고기가 좀 작을 때에 고기 대신으로 였는 거예요. 비지를. 흔하지 않았으니까 생선이. 네, 흔하지 않을 때.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되게 싸죠 그때는. 싼데 우리 또 시골 같은 데는 잘 못 사 먹어요. 싼데도. 네. 요새는 어육 상태로 수입한 흰살 생선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콩비지 어묵은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맛은 지금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에 딱 해가지고 쪄서 먹으면은 이제 좀 더 쫀득쫀득하거든요. 일반 그냥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요. 찐 어묵은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 신경 써서 모양을 만든 고급 음식에 속했습니다. 소고기와 무로 육수를 낸 뒤 구운 어묵과 찐 어묵을 함께 넣어 어묵탕의 맛을 풍성하게 하기도 했죠. 찐 것이 더 많이 국물이 시원해요. 아, 국물 맛을 내는데? 네, 국물을 우러내는 데는 어묵이 최고예요. 여럿이 모이면 조금은 특별한 어묵 음식도 해먹었습니다. 가운데 속이 비어있는 구운 어묵에 만두소를 넣은 색다른 어묵 음식을 해보는데요. 속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니 만두 빚는 것보다 오히려 수월합니다. 튀긴 거보다 이거를 구워갖고서는 뭐냐니까 속을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하니까 더 담백하고 쫄깃거리고 맛이 더 있어요. 튀긴 거보다요. 손은 많이 가도 그죠? 네.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만두소가 없을 경우 잡채를 넣어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찌는 것이 맛이 더 담백하다는데요. 속에 넣는 재료도 그때그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묵은 뭐니 해도 매콤하게 볶아 먹는 게 제맛이죠. 봐도 질리지 않는 바다처럼 부산 사람들에겐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 어묵. 어묵은 험난한 부산 사람들의 현대사와 함께하며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줬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건너온 음식. 어묵은 그렇게 코끝 찡한 추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부표가 가득합니다. 창원 어부들의 홍합밭입니다. 우리가 먹는 홍합의 약 70%가 이곳에서 생산되죠. 부표 아래를 좀 들여다볼까요? 바다 속에 있을 때 홍합은 살짝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빨아들여 영양분을 걸러먹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홍합은 오염에 매우 민감한 어패류입니다.
깨끗한 바다가 아니면 맛있는 홍합을 키울 수 없죠. 깨끗하고 적절한 수온이 유지되는 마산만은 홍합을 양식하기 좋은 최적지입니다. 홍합이 몸을 고정시키는 줄에는 수많은 홍합이 달라붙는데요. 한 줄당 대략 100kg 정도로 기계가 아니면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줄에서 떨어진 홍합은 세척기로 껍질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생홍합은 바다를 나오면 입을 꽉 다물기 때문에 기계 세척이 가능합니다. 붉은 조개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암컷의 모양 때문입니다. 암컷은 붉은색이 도는 반면 수컷은 흰색에 가깝습니다. 색은 다르지만 맛의 차이는 없죠. 홍합을 망에 담아내면 출하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싱싱한 홍합으로 요기를 할 생각입니다. 홍합에는 피로회복에 탁월한 타우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간에도 좋고 숙취도 풀어주지만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라 천연 조미료로 홍합이 많이 쓰이죠. 소금 간만 해도 시원한 맛이 우러나오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홍합은 채취 후가 더 손이 수고스러운 식재료입니다. 단가가 너무 낮아 수작업으로 홍합살을 꺼내 팔아야 타산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꼬박 홍합을 깝니다. 입을 꽉 담은 홍합을 재빠르게 발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씻어지면은 이 낙엽 이런 게 너물너물하면은 얘 가격이 안 나가는 게래. 신경 써서 까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게는 고기도 못 들고 이래 다 열정을 해서 까니까 어깨도 아프고 목소리도 아프고. 일을 하다 출출해지면 간단히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라면도 홍합을 넣으면 감칠맛을 품은 근사한 요리로 재탄생하죠. 홍합은 어떤 요리에도 제맛을 내주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엿으로 이렇게 빨면은 그냥 하면은 이 지라이 무슨 고가 놓여 미끌미끌하게. 지금 이래 소금을 넣으면은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예쁘지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씻어야 맛있지. 창원 사람들이 홍합하면 떠올리는 음식은 미역국입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거로 계속 이래 주느냐. 나는 물리서는 못 먹겠다고 이러니까 아이고 야야 뭐르커노 사무조리에 이게 제일 좋단다. 피가 이제 알로 쏟아야만 그게 좋단다. 왜 안 먹어 금시로. 비싼 소고기를 대신한 재료가 홍합입니다. 홍합에는 산모들에게 좋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산모의 산후조리 음식으로 제격이라고 하네요. 홍합밥도 지어볼 생각입니다. 홍합밥은요. 생거를 넣어도 되는데 생거를 넣게 되면 이렇게 비릿한 맛이 받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데쳐가지고 그리고 그 육수에다 밥을 안치는 거예요. 홍합은 삶아서 살을 까고 육수는 깨끗이 걸러서 그냥 밥 짓듯이 하면 전기밥솥에 조리해도 근사한 홍합밥이 지어집니다. 잡채를 만들 때도 돼지고기 대신 홍합을 넣습니다. 생홍합을 다져서 당면과 함께 볶아내면 풍성한 맛이 나죠. 우리는 이거 이제 바로 건져가지고 싱싱한 거로 임수를 하니까 더 맛이 더 있는 기라. 그러가 사오더라. 어머니 이거 어떻게 뭐로 였어요? 돼지고기는 없고 이렇게 한 건 없고 뭐로 였어요? 물어야. 홍합 잡채를 만들 때는
홍합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센 불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볶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잡채가 식은 후에도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홍합으로 만든 식재료는 참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숙하다는 뜻이겠죠. 제일 큰 홍합 5개를 꿰는 오가제비. 동가제비는 중간 크기의 홍합 10개를 꿰는 것을 말하고 나머지 작은 홍합은 말홍합이라고 부릅니다. 삶아서 꾸덕하게 말린 홍합은 별미가 됩니다. 숯불에 구워 먹으면 별다른 간을 하지 않아도 고소한 맛이 오독오독 씹히죠. 홍합을 달인 물은 간장 대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홍합 삶은 물을 졸이면 까맣게 진액이 되는데요. 이것이 합자젓국입니다. 홍합이 한창 나오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창원 사람들은 합자젓국을 만들었습니다. 합자젓국은 간장처럼 짠맛이 납니다. 때문에 간을 하면서도 맛을 더하는 데 사용됐는데요. 통영 토속 음식인 통영 비빔밥에 잘 어울리죠. 젓국에 들어가면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단맛도 내고 맛이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엄마들이 막 딸내집도 주고 한 병씩 해가지고 그것도 막 많이도 못 줘요. 이 딸이 보면 맨날 안 되니까 조그만씩 이래 단지 안에 이어갖고 그럼 아껴무라 하면서. 예.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주는 것이 친정엄마 마음인데 그 한 병을 만드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우면 아껴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을까요?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은 참기름에 묻히지 않고 합자젓국으로만 맛을 냅니다. 안타깝게도 합자젓국으로 맛을 낸 비빔밥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워 먹어도 좋고 국물을 내 먹어도 좋고 어떤 재료와 섞여도 맛을 내는 홍합. 창원엔 넉넉한 맛을 품은 홍합이 자라고 있습니다.